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현실 살펴봤는데요. 네. 정신장애인들이 활동 지원 제도도 문턱조차 넘기가 힘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마포 장애 형제 사건 이후에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정책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소개드렸다시피 숨진 50대 정신장애인 박모 씨는 평소 자신을 돌보던 80대 노모가 병원에 입원하자 외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서 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했는데요. 네. 박 씨에게 활동 보조인이 있었더라면 이러한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이동이나 가사활동 등이 용이하도록 활동 보조인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중증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이들 형제는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서 공급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바로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왜 마포 장애 형제들이 활동 지원 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걸까요? 네, 마포구에 따르면 이 숨진 박 씨는 활동 지원 제도의 대상자였지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서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숨진 박 씨의 어머니 박모 씨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박 씨 어머니뿐 아니라 상당수 정신장애인들이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네, 그 제도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만약에 정신장애인들이 이 제도를 다 안다고 치면 모두가 이용 가능한 건가요? 문제는 그렇지도 않다는 것인데요. 또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신장애인들의 경우 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음식의 부패 정도를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서 일상적인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재입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가 바로 이런 활동 지원 제도인데 몸이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은 470점 만점의 평가 항목 중에서 220점을 넘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평가 항목이 옷 갈아입기, 잠자리에서 자세 바꾸기, 휠체어 사용하기 등 대부분 신체 동작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것이어서 정신장애인들이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실제로 전국에서 장애인 6만 7천 명가량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정신장애인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장애인 100명 중 단 한 명도 이 활동 지원 제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법과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하려는 노력을 좀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대한 기본 설계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이름하여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기본 설계안인데요. 네. 이 설계안에 따르면 서울역 고가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이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기본 설계안에 따르면 발 아래 투명 유리를 통해서 철도를 구경하고 또 전망 좋은 발코니에서 서울역 주변 경치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또 곳곳에 설치된 벤치에서는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기본 설계안을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미리 공개된 기본 설계안에 따르면요. 서울역 고가 위에 보행로가 조성된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길이 938m의 고가 위에 2.5에서 3.5m 규모의 보행로가 만들어지고요. 이 보행로에는 총 307개의 벤치가 설치가 되는데 나무와 화분 등을 함께 배치해서 푸른 공원에서 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또한 도서관과 박물관 그리고 전시관도 들어서고 찻집과 꽃집, 약국 등의 상점은 계절에 따라 업종을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주목할 점은 5개 지점에 직경 60m 두께의 투명 강화 유리를 통해서 고가 밑에 철도나 도로 그리고 광장 등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네. 시는 내일부터 2주간 설계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이 실시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이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나 이 근처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만은 좀 여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네, 서울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경찰만 허가를 해주면 바로 차량을 통제하고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국토부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서 지난주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었는데요. 그 결과 국토부의 유권 해석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예정대로 하려면 이달 말에는 차량 통제 후에 보행로로의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역 고가 자체가 안전등급 최하점을 받았기 때문에 공원화 사업과는 별개로 생각하더라도 차량 통제는 연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또 시민들의 출퇴근 걱정을 덜 수 있는 뾰족한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인근 상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묘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성공예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서울 여성공예창업축제가 오는 6일부터 열린다고 하는데요. 바로 내일 모레부터네요. 네, 그렇습니다.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이 서울광장과 시민청에서 이 서울여성공예창업축제가 열립니다. 서울여성공예창업축제는 여성의 손재주를 살려서 창업으로 연결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을 한 것인데요. 공연 전시부터 판매 그리고 박람회까지 이번처럼 축제 형태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시청 지하시민청에서는 이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을 통해서 수상한 작품과 함께 본선 진출작이 전시가 되고요. 8일 열리는 박람회에서는 일반 기업도 참여를 해서 일자리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채용 정보와 기업을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여성분들 보니까 집에서 뭐 인형도 만들고 뭐 네. 액세서리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자신이 가진 이 손재주를 살려서 이게 일자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여성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게 또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맞습니다. 있도록 멘토링과 교육 좀 꾸준히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여성 창업에 관한 관심이 요즘 뜨거운데요.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이슈 브리핑 양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